파산을 신청했는데 면책 불허가 되는 경우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나요? 법원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90% 후반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90% 정도는 통계적으로요. 90% 정도는 면책받고 90%. 네. 나머지 10% 정도의 분들이 면책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면책이 된다는 건데 그 10%는 뭘까요? 10%는 탈락했다는 거잖아요. 면책이 안 90%는. 됐다는 거죠. 네. 제일 대표적인 거,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거짓말하다 들켰을 때. 거짓말. 네. 거짓말하다 들킨 경우는 면책이 안 됩니다. 과거에 힘든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뭐 가족 이름으로 보험을 바꿔놓는다던가 뭐 아파트를 부동산 명의를 바꾸는다던가 뭐 보증금 명의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 가능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화해계약이라고 해서 면책을 받도록 해주는데 이거를 걸리면 내놔야 되니까 이거를 끝까지 숨기는 거죠, 그 사실을. 그러다가 걸렸을 때, 그리고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짓말할 때, 이런 경우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 나중에라도 다시 좀 그래도 내 거 좀 찾아오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산 은닉이니 편파변제니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든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는 있는데 거짓말하다 들킨 거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하실 때는 최대한 사실대로 신청을 하시는데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이렇게 흑백처럼 딱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내놓을 걸 500만 원만 내놓는다던가 100만 원만 내놓는다던가 이렇게 해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얼마나 과연 법원에서 다 승인을 해줄까 궁금했는데 특별하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거짓말 아닌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 한 거 아니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이런 기준 또는 내가 안 걸릴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90% 이상은 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뭔가 내가 재산이 최대한 없는 상태로 보이기 위해서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각되면 면책 불허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0%안 됐던 분들이 영영 구제 못 받아요? 아니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면책 불허가 받고 다시 면책을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것을 제도의 파산이라고 말은 어려운데 아무튼 파산 선고 받고 면책 불허가 받았던 분들이 다시 파산 신청하면 그거는 받아주지 않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다시 파산 신청해도 파산 선고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거짓말했다가 들켜서 탈락됐는데 다음날 바로 또 가서 또 신청하고 이거 좀 웃긴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다음날까지는 아니고 다음날은 해도 다음날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됐었어도 다시 한번 뭐 기회를 준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게 뭐 기회를 주고 있는 추세다? 뭐 이렇게 해석할까요? 네. 그 두 번째 신청할 때는 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전 사건 기록이 있으니까 이 거짓말 했던 거 왜 그랬냐 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그때는 솔직하게 기재를 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나 나에게 지금 좀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잘 숙지를 하셔서 물론 힘든 상황이지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것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